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법 청문회 이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인터뷰를 요청했던 언론 매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열린공감TV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바입니다. 오늘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미리 받았던 질문지 중에 새로운 내용,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6가지 정도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 입으로 이 단어를 읽기가 부끄럽지만 질문지 내용에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는데 그 소감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50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국민적 관심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주권자 국민의 큰 관심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서 후원 금품을 받을 정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 봅니다. 청문회 이전에는 14년 동안 군사법 개혁, 군 법무관 개혁을 주장하면서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써오다가 올해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혼자서 역사에 남겼다면, 이제 청문회 이후에는 주권자 국민 앞에서 군사법 개혁과 군 법무관 개혁, 여기에 이어 청문회에서 여실히 보여줬던 장군의 개혁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큰 장이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군의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군인 정신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 이런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중퇴한 이유가 무엇이고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어땠나? 매우 의외의 질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이유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후에 이제는 낙타처럼 짐을 지는 인생, 그 인생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의 발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학 입시를 삼수해서 후기로 대학에 들어갔고 1년을 다니고 바로 군대에 입대했는데, 당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방위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 복학해서 대학을 졸업하려고 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대학교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5년간 준비했고 32살에 군 법무관 시험으로 합격했습니다. 나머지 4학년을 졸업하고자 낮에는 연수원, 밤에는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4학년 2학기 때 어느 행정학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내가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나? 변호사 하는데 학위가 꼭 필요하나? 이런 생뚱맞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평소 아버지께서 10년 경험이 학자 지식보다 낫다, 이런 가르침이 있으셔서 후회 없이 중퇴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과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저는 본래 해병대 집안, 아버지도 해병대, 남동생도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육해 공군 법무관 중에 해군 법무관으로 가서 그 안에서도 서로 꺼린다는 해병대 법무관으로 10년을 복무하고 변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육군 법무관 가면 안 되겠냐, 거기는 장군 자리도 있다고 하더라, 이 말씀에 육군으로 가게 되었고, 육군 장기 법무관 중에서 가기 꺼려 한다는 특전사 법무관 시보를 6개월 지원해서 갔고, 그렇게 야전 군 법무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 법무관들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실수도 많이 한 법무관입니다. 다행히 군에서 스승을 많은 분을 만났는데, 이사단 이한홍 장군께서 저보고 육군대학 군사법 교관을 추천해 주셨고, 거기서 2010년 대통령상 정규과정 1등을 했던 박소령 육사 52기 고 김은중이의 동기입니다. 그 박소령을 만나서 그 박소령의 안내로 고 김은중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 김척 장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받은 판결문 중에 대법원 판결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까지 국방부와 육군은 고 김은중이 사건을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대법원 판결문은 그 사망 원인은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제 아내에게 얘기했고, 아내를 설득해서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고 A4지 14장을 써서 군법무 수뇌부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재책을 적은 글을 써서 그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도 더 리얼했습니다.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7년 10월에 대전 현충원의 고 김은중이는 순직으로 안장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국방부나 육군은 다시는 자살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군 법무 수뇌부와 갈등을 겪었고, 소위 말해서 찍혔습니다. 거기다가 군에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 거꾸로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와 녹후하는 사건, 박병장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 등등 국민적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언론에서는 10명에서 20여 명의 군인들의 책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군 법무관들이 그들을 모두 지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군에는 지휘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참모도 있고 실무자도 있습니다. 참모와 실무자는 지휘 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 억울함
뒤집어 씌어진 군인들을 도와서 감경시켜주고 징계를 취소시켜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이름은 군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또 한 번 군 법무 수뇌부에 찍혔습니다. 이렇게 찍힌 덕분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4번 제외되었고, 마지막도 중령 진급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찼다고 나이 정년으로 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2016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9년 동안 군 사건 전문 변호사로 대전의 법조타운이 아닌 군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는 자운대 앞 신성동 1호 변호사, 9년 동안 간판 걸지 않고 조용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용산에서 경로가 있었고 박정훈 대령을 외압으로, 그래서 사건을 뒤집은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공직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반헌법적 조직문화, 그것이 바로 또 한 번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국민의 최고의 명령이 헌법이고 구체적인 명령이 법률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그 밑에 대통령 명령이 있고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항상 국민의 명령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직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진급 승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살아있는 명령이고 주권자 국민의 명령은 무시당하는 게 지금의 반헌법적 공직사회 조직문화입니다. 여기에 일제시대 잔재, 천황폐하에 대한 충성, 이런 인식이 그대로 이어져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충성? 우리 헌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헌법에 대한 충성만 인정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률의 범위 내, 즉 국민의 명령의 범위 내에서 복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용산의 경로로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한 사건은 군사보건법 2조를 개정해서 군의 업보인 군 의문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으로 군 지휘권 중에 수사권의 일부를 박탈시킨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이런 국민의 명령에 대해서 그 본질은 항명한 것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은 직권 남용이고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고 어떤 증인은 증언을 거부하고, 이종섭 증인의 변호사는 언론에 이종섭 증인의 증언 거부권을 침해했다, 국회가 직권남용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는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을 때 권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 148조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148조이고 이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160조에 따라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그 근거 규정은 있지만 국회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2009도 13,197 판결은 형사소송법 160조와 같은 의무를 지울 수 없다, 유추할 수도 없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헌법 7조 1항에 따라 국민 전체 봉사자이고 주권자 국민 앞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사실상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이익만 주었을 뿐이지 그것이 국회에서 주권자 국민 앞에서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오해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대법원 판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된 자가 이러한 중요한 그리고 언론에다가 국회에서 증언 거부권을 침해하고 직권 남용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언론에 마구 주장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언 거부권은 수사기관 앞에서는 권리이지만 미란다 원칙에 따라 주권자 국민 앞에서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추, 공소제기, 유죄 판결에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권자 국민이 형사소추 받을 짓, 공소제기 받을 짓, 유죄 판결 받을 짓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고 최혜병 사건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썼고 그 문제점이 무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군사법원법 2조가 개정돼서 3대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의 지휘권 중에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들은 여한 지휘 그 수사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는 게 인지통보서, 이첩 방식을 통해서 꼼수를 쓰려고 했고 그것이 오히려 재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정훈 대령은 고 최혜병의 사망 원인 중에
범죄 원인으로 8명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이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와 그 후속 대통령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 7조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첩할 의무를 직접 국민의 명령으로 직접 지운 겁니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은 처녀 폐지의 진술서와 진술조서, 사진과 카톡을 그냥 경북청에 이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꼼수를 쓴다고 불필요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절차에 관한 훈령이라고 7조 1항에 이첩 방식을 인지 통보서로 하라고 하는 불필요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인지 통보서 내용도 군사법원법 2조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인지 통보서 내용대로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개정 취지를 조금만 이해했다면 이첩할 대상, 이첩할 죄명, 이첩할 사실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 정도도 무지했고 그리고 이 자체도 불필요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박정훈 대령은 이 불필요한 명령에 따라 8명에 대한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고 그리고 이첩한 겁니다. 그런데 회수해 놓고 2명에 대해서만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서 다시 재이첩시켜 버렸습니다. 유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사의 비밀은 없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유가족이 알게 되면 해병대 사령부가 모두 책임을 지게 생겼습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은 처음에는 함께 고민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첩이 됐는데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만 책임을 지게 생긴 겁니다. 박정훈 대령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불필요한 인지통보서, 이 불필요한 명령만 없었다면 뭘 넣어라, 뭘 빼라, 그러니까 보류해라, 이런 쓸데없는 명령이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국방부 장관의 꼼수가 재발등을 찍었고 결국은 직권남용으로 이어진 겁니다. 끝으로 6번째, 군사법 개혁에 14년 동안 관심을 가진 이유와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휘 책임,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군인들 10명에서 20명 책임을 지우면 군 법무관들이 모두 지휘 책임이라고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이 국민의 명령이 아닌 임의로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휘관도 아닌데 지휘 책임으로 참 군인들이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출신들이 그리고 자신의 라인의 부하들을 그 자리에 꽂아서 진급시키는
반헌법적 조직 문화에 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이 국민의 명령이 아닌 임의로 판단해서 참군인들을 징계할 때에 장군 등이 보여줬던 그 거짓된 언동,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4년간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에 그 내용들을 역사에 고발하기 위해서 낱낱이 적었고 올해부터 영상을 제작했던 겁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군 법무관 중에 특정 출신, 사관학교 출신들이 검찰권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군 사건을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런 군 법무관들은 당장 해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군 법무관들의 본연의 임무, 전쟁법, 작전법을 연구하는 국방 작전법 센터를 만들어서 개헌법부터 국가 위기 시에 작동되는 각종 법령, 그리고 전시 대기 법령까지 모두 종합하는 국방 작전법 교범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 꿈이자 소임입니다. 그 과정에서 군 법무관들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군에서 반헌법적 조직 문화에 젖어서 또는 동조해서 또는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자들이 사회에 나가 검사가 되고 사회에 나가 판사가 되고 그들이 또다시 반헌법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거나 또는 견제하는 역할, 그 역할을 저는 군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사법 개혁, 군 법무관 개혁, 나아가 장군의 개혁, 그 일을 끝까지 제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